우리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습니다. 교과서도 다큐멘터리도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인류의 먼 조상인 영장류는 사실 아시아에서 먼저 등장했고 그 증거는 중국에서 발견된 4천만 년 전 화석에 남아 있습니다. 왜 영장류는 태어난 땅 아시아를 떠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프리카로 건너가 인간이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최근 유럽에서 직립보행 흔적을 가진 고대 유인원까지 발견되면서 아프리카 기원설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석, 유전자, 대륙의 이동까지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건 그냥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아프리카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의심해보지 않았던 인류 기원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각 대륙은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진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어떤 곳은 뜨겁고 습하며 어떤 곳은 춥고 건조하죠.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환경도 있고 비교적 평온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프리카에서만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왜 하필 아프리카였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화석과 석기 그리고 유전자라는 세 가지 증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증거는 아프리카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장류의 진화와 지구 환경의 거대한 변화까지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드러나거든요. 그 답은 7,500만 년 전 아주 작은 생명체에서 시작됩니다. 영장류라고 하면 보통 침팬지나 오랑우탄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날 영장류에 속하는 종은 무려 500종이 넘고 우리 인간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손, 발톱 대신 손톱 앞을 향한 눈과 뛰어난 시력, 그리고 비교적 큰 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특징들이 하나로 모인 시기는 공룡시대가 막을 내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소행성 충돌 이후 비조류 공룡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빈자리를 포유류가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초기 영장류 조상이 등장합니다. 땅다람쥐처럼 생긴 작은 포유류였지만 관절이 매우 유연해 나뭇가지를 붙잡기에 적합했죠. 이후 진짜 영장류가 등장했습니다. 앞을 향한 눈, 손톱, 유연한 관절, 발달한 뇌를 갖춘 존재들이었죠. 왜 이런 특징들이 진화했을까요? 나무 위에서 곤충을 사냥하려면 뛰어난 시력과 정밀한 손놀림이 필요했고 잘 익은 과일을 찾으려면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였습니다. 나무 위 생활, 곤충 사냥, 과일 채집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며 영장류의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훗날 인간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영장류는 나무 위 생활에 완벽히 적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땅으로 내려왔을까요? 4천만 년 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을 포함한 고등 영장류가 처음 등장한 곳 바로 중국입니다.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화석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의 먼 조상은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왜 아시아에서 태어난 영장류가 위험을 감수하며 아프리카로 건너갔을까요? 당시 두 대륙 사이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사실상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죠. 하지만 2천만 년 전 지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륙이 충돌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바다 한가운데 육지가 솟아오릅니다.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가 북쪽으로 이동하며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길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육지 통로를 따라 울창한 숲부터 풀이 무성한 사바나까지 서로 다른 생태계가 한 지역에 공존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이 유인원 조상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섬처럼 이어진 땅을 따라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들어온 건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시아에 남아있던 많은 영장류는 이후 찾아온 심각한 기후 냉각으로 멸종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길은 아시아에서 열렸지만 인간을 만든 무대는 아프리카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정착한 유인원 조상들은 빠르게 다양해졌습니다. 일부는 자연 뗏목을 타고 남아메리카로 건너가 신세계 원숭이가 됐고 아프리카에 남은 집단은 구세계 원숭이와 유인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유인원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원숭이와 달리 인간을 포함한 유인원은 꼬리가 없고 더 큰 뇌와 복잡한 사회성을 갖추며 전반적으로 몸집도 더 큽니다. 최초 유인원은 약 2천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 살았습니다. 겉모습은 원숭이를 닮았지만 치아는 유인원과 비슷했고 뇌 역시 더 발달해 있었죠. 중요한 건 이들이 꼬리를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신체 구조가 수백만 년 전 초기 영장류에서 나타났던 적응을 계속 쌓아 올린 결과라는 겁니다.
유인원 계통이 형성되던 시기에는 두 차례의 중요한 기후 변화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최적기였습니다. 지구 전체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아열대 숲이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으로 널리 퍼졌죠. 이 숲을 따라 다양한 유인원들이 유럽과 아시아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확산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혹독한 냉각기가 유라시아에 살던 대부분의 유인원을 쓸어버렸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번성했던 여러 유인원들은 극심한 기후 변화를 견뎌내지 못했죠. 냉각기가 울창한 숲을 말려버렸고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결국 멸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유럽은 죽고 아프리카만 살아남았을까요? 아프리카의 남은 영장류 계통에는 침팬지와 고릴라 그리고 훗날 인간으로 이어질 호미닌 계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오랑우탄과 긴팔 원숭이로 이어지는 분파는 아시아에 남았죠. 약 700만 년 전 인간 계통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는 화석 기록이 매우 드물어 종과 종 사이를 정확히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고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화석 증거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인류의 뿌리는 결국 아프리카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에서 인류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인류의 시작은 잘 짜인 교향곡이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밴드에 더 가까웠죠. 정돈되지 않았고 거칠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로 가득했습니다. 약 700만 년 전 침팬지와 공통조상에서 갈라지면서 이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침팬지 계통이 여전히 나무 위 생활을 선호하고 땅에서는 주로 주먹을 짚고 이동하는 반면 우리 계통은 점점 땅 위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바로 직립보행 두 발로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유인원도 가끔 두 발로 서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방식에 완전히 적응한 최초의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를 다른 영장류와 확실히 구분짓는 핵심 특징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가장 이른 흔적을 보여주는 화석들은 모두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시기에는 논의할 수 있는 호미닌 종이 매우 많습니다. 가장 이른 후보 중 하나는 약 700만 년 전 차드 지역에서 등장했습니다. 겉모습은 침팬지와 비슷했지만 두개골 바닥의 구멍이 비교적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머리가 척추 위에 수직에 가깝게 놓였다는 뜻으로 직립에 가까운 자세를 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종이 아르디피테쿠스입니다. 약 45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살았던 이 호미닌은 직립보행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두개골과 골반 구조는 습관적인 직립보행을 분명히 암시하죠. 하지만 발을 보면 아직 나무 위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크게 벌어져 있어 가지를 붙잡는 데 적합했거든요. 아르디는 땅에서도 걸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나무 위에서도 능숙했던 존재였습니다. 아르디 이후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큰 집단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약 400만 년 전부터 100만 년 전까지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전역에 분포했습니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습관적인 직립보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루시입니다. 루시는 완벽한 직립보행자였습니다. 360만 년 전 탄자니아 화산재 위에 남긴 발자국이 이를 증명하죠. 이 흔적들은 뒤꿈치로 착지해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옮긴 뒤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현대 인간과 매우 유사한 보행 패턴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미 인간에 가까운 방식으로 걷고 있었고 인류로 향하는 길 위에 분명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아프리카에서만 이런 발자국이 남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 종들이 두 발로 걷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그들의 몸은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나무를 오르내리며 살아가던 신체 구조는 네 발로 걷는 방식보다 오히려 직립보행으로 전환하기에 더 유리했거든요. 나무 위를 이동하려면 몸을 수직으로 세우는 자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몸이 거의 항상 수평인 여우 같은 동물과는 출발점부터 달랐던 셈이죠. 하지만 잘 돌아가던 방식을 굳이 바꿀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기존 방식이 더 이상 완벽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고 그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요?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기보다 여러 압력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그 출발점은 아프리카의 환경 변화입니다. 초기 호미닌이 살던 시기 아프리카는 울창한 밀림에서 나무가 듬성듬성한 숲과 초원이 섞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의 먹이를 다 쓰고 나면 이 호미닌들은 다른 먹이 구역을 찾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때 두 발로 걷는 방식은 네 발 보행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죠. 직립보행은 장거리 이동에 에너지를 덜 쓰고 강한 햇빛 아래서 체온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먹이를 얻기 위해 몸을 세워 손을 뻗는 행동이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손이 닿기 어려운 높은 곳의 과일을 따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직립 자세가 더 적합했을 겁니다. 음식이나 새끼, 도구를 옮기려면 손이 자유로운 쪽이 훨씬 효율적이기도 했죠. 중요한 건 이런 압력들이 반복 작용한 곳이 바로 아프리카였다는 점입니다. 오랑우탄은 안정된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서 수백만 년 동안 나무 위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환경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땅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강한 변화 압력이 없다면 새로운 진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환경 변화가 강했던 곳에서만 두 발 걷기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바로 아프리카였죠. 이 직립보행자들은 점점 더 진화했습니다. 우리 속인 호모속 역시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종으로 여겨지는 존재가 호모 하빌리스죠. 약 3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며 이 시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이른 석기가 함께 나타납니다. 크고 투박한 도구였지만 동물의 살을 떼어내고 뼈 속 골수에 접근하는 데는 혁명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수백만 년 동안 나무를 오르내리며 다듬어진 손이 이제 돌을 쥐고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호모 하빌리스 이후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합니다. 이 시점부터 인류의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거의 인간처럼 느껴질 만큼 현대적인 모습을 갖춘 최초의 인류였습니다. 완전히 직립보행을 했고 팔보다 다리가 길어졌으며 뇌 용량도 이전 종들보다 크게 증가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 밖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교해진 석기와 조직적인 사냥 전략이 장거리 이동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180만 년 전 이들은 조지아와 인도네시아까지 도달했습니다. 180만 년 전 인류는 이미 세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화석은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나옵니다. 왜일까요? 답은 연대에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나온 화석들의 연대는 약 200만 년에서 180만 년 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호모 에렉투스가 먼저 아프리카에서 등장한 뒤 다른 대륙으로 퍼져 나갔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일단 이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바나, 코카서스 지역의 온대 계곡,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남았거든요. 바로 이 유연성이 호모 에렉투스를 인류 진화에서 핵심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현재까지의 고고학 기록을 종합해보면 호미닌과 호모속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제 우리 종인 호모사피엔스로 들어가 보죠.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호모사피엔스 화석은 모로코에서 나온 두개골 조각들로 약 3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아프리카 기원설에 또 하나의 강력한 근거가 추가되는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시기에 우리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 100만 년 전부터 다양한 인간종들이 동시에 등장했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을 포함한 여러 인류가 9세기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오랫동안 아프리카 기원설과 다지역 진화설이 경쟁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유전자 연구가 이 논쟁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유전적 다양성은 아프리카에서 발견됩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오랜 시간 동안 돌연변이가 축적되면서 형성되죠. 아프리카 인구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건 호모사피엔스가 그곳에서 가장 오래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밖의 인구 집단이 그 변이의 일부만을 공유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소규모 집단이 비교적 늦게 아프리카를 떠났다면 유전자 풀의 일부만 가지고 이동했을 테니까요. 실제로 모든 비아프리카 인류는 약 5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하나의 작은 집단으로 유전적 계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뿌리는 아프리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깊은 유전적 다양성은 아프리카 기원설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다만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 같은 다른 인류와의 고대 교배 흔적이 비아프리카 인류의 DNA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제한적인 혼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호모사피엔스가 주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주인공이 아프리카의 호모사피엔스였을까요? 그 해답은 유전적 구조와 사회성,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아프리카의 독특한 환경에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놀라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고대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대륙 전반에 걸쳐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십만 년 전부터 사람과 유전자, 도구와 지식, 아이디어가 대륙 전체를 오갔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타조 알껍질로 만든 구슬은 약 5만 년 전 이미 대륙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도구 제작에 쓰인 흑요석은 20만 년 전에도 160km 이상 운반됐고, 안료는 32만 년 전부터 교환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 유물들이 보여주는 패턴이 흥미롭습니다. 집단들이 오랜 기간 고립됐다가 다시 접촉하는 과정이 반복됐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각 집단은 고유한 문화와 약간씩 다른 신체적 특징을 발달시켰고, 이후 접촉을 통해 서로의 혁신을 다시 섞어왔습니다. 현대 음악의 발전이 좋은 비유가 됩니다. 블루스, 컨트리, 가스펠, R&B 같은 장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라디오와 공연장을 통해 만나며 로큰롤 같은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죠. 고대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일이 수천 년에 걸쳐 반복됐습니다. 이런 구조는 복잡한 기술과 문화의 등장을 오히려 가속화합니다. 완전히 하나로 묶인 집단보다 부분적으로 분리됐다가 다시 연결되는 집단이 더 많은 혁신을 만들어내거든요. 유전적 다양성이 많다는 건 선택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더 넓은 유전자 풀은 유리한 돌연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을 높여주니까요. 범아프리카 네트워크는 호모사피엔스를 하나의 종으로 묶어주면서도 동시에 그 다양성을 키워줬을 겁니다. 현대 인류는 한 집단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집단이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하며 만들어졌죠. 이것이 우리가 이긴 이유입니다. 너무 떨어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 적응력이 바로 우리를 다른 인간 종보다 앞서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였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모든 증거가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을 가리킵니다. 화석, 석기, 유전자가 모두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장류가 아시아에서 시작했고 대륙 이동으로 아프리카로 길이 열렸습니다. 기후 변화가 그들을 땅으로 내려오게 했고 다양한 환경이 호모사피엔스를 극단적으로 적응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도전받으며 발전하거든요. 아프리카 기원설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럽에서 발견된 고대 유인원이 그 증거입니다. 약 1100만 년 전 독일에 살았던 이 유인원의 온전한 골격이 발견됐거든요. 이 유인원은 긴 팔과 다리 그리고 매우 유연한 관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이동 방식을 확장된 사지 매달리기라고 불렀죠. 나뭇가지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뒷다리로 직립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유인원이 대형 유인원과 인간의 공통 조상에 가까운 모델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직립보행의 기원이 아프리카 호미닌보다 훨씬 이전일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럽 유인원이 아프리카로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 사이를 연결할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유라시아에서 오래 살다가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종은 100만 년 이상 유라시아에 살았거든요. 하지만 유전학은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고대 인류보다 아프리카 침팬지와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따라서 아시아 단독 기원설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아프리카 밖에서 발견되는 초기 호모사피엔스 화석의 연대가 점점 더 오래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동과 유럽에서 발견된 화석들은 약 2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초기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 먼저 이 지역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죠.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가 왜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는지 그 긴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화석과 유전자 그리고 지구의 거대한 변화까지 모든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화석 하나, 새로운 분석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